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조 얼굴을 노려본 그 죄로 You are fired 해고당한 다음에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죽도, 지금도 있는 죽도에서 사설 모임인 대동계를 차려놓고 활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뭐 전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술도 사주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이겠죠. 서울에서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 내려왔다.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가운데서 정여립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위험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세상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왕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왕자리가 뭐 따로 있는 것인가? 왕은 뭐 황금 변을 보나? 왕은 화장실 안 가나? 다 가. 왕도 변비 걸려. 이런 식으로요. 하여간 이런 지금 그 정여립이 이런 식으로 역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비밀 쪽지가 선조한테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역모는 무조건 일단 진압이에요. 잡아와서 국문을 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죽이든지. 당연히 선조는 군사를 죽도로 출동시킵니다. 정여립 잡아오라고. 그런데 참 본인 당사자가 사라져버려요. 한양에서 지금 군사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여립은 죽도, 자기의 그 본거지에서 칼로 자결을 해버려요.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와서 정여립이 끌려와가지고 고문을 받고 그래야지 뭔가 내가 안 했다, 난 무죄다 해야 되는데 군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칼로 자결을 해버려요. 얘 잡으러 온 군사들이 도착하니까 벌써 정여립은 죽은 상태야.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도 이제 그 아버지 정여립이 칼로 치는데 너도 죽자. 죽진 않아. 아들 살아있네? 아들을 한양으로 압송을 해옵니다. 정여립의 아들을. 선조가 나와가지고 직접 국문을 해요. 선조가 직접 지져라 불러. 네. 아들이 다 불어버립니다. 국문을 한다고 하면요, 이게 그냥 떼찌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뭐 불로 지지고 다리뼈, 이거는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역모를 꾸몄다고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지금. 아들내미를 끌고 왔는데 아들내미를 고문을 하니까 결국엔 다 뭐 진짠지 가짠지 어쨌든 다 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맞습니다. 누구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너도 관련돼 있지? 저도 관련돼 있습니다. 관련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선조는 능지처참, 거열형, 소 4마리에 팔다리 다 묶어버리고 거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정여립의 난이 시작이 돼요. 정여립의 옥사가 관련자 끌고 와가지고 막 국문하고 죽이고 하는 게 옥사라고 하거든요. 이제부터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싹 다 끌고 와가지고 국문을 해요. 무려 1년 동안 계속됩니다. 담당자를 누구를 앉힌지 아세요, 여러분? 선조가? 그렇죠. 고향에 내려가 있던 정철 부릅니다. 정철 컴백하라. 네 전하. 컴백하자마자 우의정에 딱 앉혀버려요. 정철을요. 정철이 정여립에 관련됐다고 하는 인간들 싹 다 끌고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이해가 기축년이거든요. 기축옥사를 시작을 합니다. 죽은 사람만 무려 1000명 가까이 돼요. 정철이 죽인 사람 고문하고 너 정여립에 관련돼 있지. 그러니까 뭐 정철의 시를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팩트를 한 사람이다는 거는 기억을 하시라 이거죠. 정철이요. 원래는 정여립 일가 처형으로 이제 끝내도 되는 일을 1년 동안 확대를 한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특히
정철이 지금 가장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수염법은 이발이잖아요. 술 먹고 자기가 먼저 침 뱉어놓고. 그렇다고 해서 수염은 뽑으면 안 되죠. 특히 이발을 끌고 와가지고 정철, 너 나 수염 뽑았지? 그래, 내가 뽑았다. 야, 쟤 지져. 와! 이발을 끌고 와서 고문 끝에 죽여버려요. 정철이요. 그리고 10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이발이. 그 다음에 노모 엄마도 있었고, 어린 아들 10살짜리 어린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 이발에 늙으신 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두들겨 패 죽여버려요. 정철이요. 이걸 왜 했을까? 선조가. 물론 진두지휘는 정철이 했지만 뒤에서 조종한 건 다 그렇죠. 선조죠. 왜냐? 동인이 너무 크는 거를 여기서 딱 끊고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파워를 서인에게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서인의 넘버원인 정철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철 네가 나 동인 죽여 시킨 거죠. 근데 참 선조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게 뭐냐면 동인들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싹 다 서인 세상이 돼가지고 또 자기가 또 입지가 불리해지니까 동인의 일부는 조정에 남겨놔. 이산에 있잖아요. 골수 동인 남겨놔요. 그리고 유성룡, 서해 유성룡, 그래요. 나중에 그 이순신 장군을 발탁했던 유성룡도 동인이거든요. 이산의 유성룡은 조정에 남겨놔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철이 뭐라고 해도 제 둘은 남겨놔! 어떻게 보면은 1대 2가 된 거잖아요. 정철 1명, 이산의 유성룡 2명, 이런 식으로. 우와우. 요 이산해와 유성룡 동인 2명을 남겨놓고는 정철의 피해 복수를 선조가 눈감아 줍니다. 자, 일단은 동인이 거의 98% 몰락을 했어요. 2명 남기고 이산해와 유성룡. 조선에서는 정여립의 난을 진압하고 고문을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보복을 당하고 하는 사이에 일본,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명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 당신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명나라가 만력제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종, 묘호는 신종.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강희제, 만력제, 무슨 뭐 그 선통제라고 중국 황제들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황제들도 우리의 뭐 세종, 신종, 뭐 등등등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요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세종, 인조, 중국의 이 신종, 이거는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이름을 몰라요, 본인들도. 이건 죽은 다음에 종묘에 올려지는 묘호라고 해요. 즉, 세종대왕도 자기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세종이라고 부를지 몰랐어요. 자, 근데 만력제, 선통제, 강희제, 걸륭제 같은 중국 황제들의 이름은 뭐냐면 그 중국 황제가 통치했을 당시에 연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력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력제가 즉위를 한 첫 해는 만력 1년이라고 해요. 당연히 뭐 다음 해는 만력 2년이라고 부르겠죠. 강희제 같은 경우에도 강희제가 즉위한 고해는 강희 1년, 2년, 3년. 연호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연호가 없어요? 조선 왕들은. 큰일 날 소리죠. 연호란 것은 중국 황제들만 쓸 수가 있었어. 그래서 당시에도 조선에서는 중국 황제의 연호를 갖다가 썼어요. 뭐 나중에 뭐 얘기지만 그 인조 병자호란 당한 인조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가 분명히 명나라 연호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명나라 연호 쓰다가 안 되겠다. 쟤네들 손 좀 봐야 되겠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력제, 선통제, 강희제 같은 이거는 중국만 쓸 수가 있다. 연호를 쓰는 나라가 또 있긴 있죠. 옆나라 일본. 일본도 우리는 뭐 지금 암묵적 동의를 일왕이라고 부르지만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잖아요. 덴노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황제. 아이고 참. 네. 황제는 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일본 왕 같은 경우는 레이와라는 연호를 쓰고 뭐 히로히토 일본 왕 같은 경우에는 쇼와라는 연호를 썼어요. 참 우리나라도 황제가 다스렸던 때가 한때 있었죠. 고종 황제, 대한제국. 그때 연호가 광무였어요. 그래서 광무 1년, 광무 2년. 나머지 조선시대는 연호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만력제라는 황제, 나중에 만력제가 죽은 다음에는 신종이라는 그 묘호를 받습니다. 이 양반이요. 중국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one and only 30년 동안 파업을 한 황제예요. 40몇 년 동안 이제 황제를 해 드셨는데 30년 동안 파업을 했다. 아예 그냥 정사를 놔버렸어. 30년 동안요. 1572년에 황제가 돼요. 10살 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이 만력제 엄마가 이제 그 궁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어. 영조 그 엄마 같이요. 아들이 황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는 공부 못했으니까 궁녀니까 아들만큼은 진짜 똑똑한 황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들 이 만력제가 10살에 딱 황제가 되자마자 우리 지금 명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식한 학자가 누군가? 그 사람 데려와. 장거정이라는 중국 최고의 학자를 데려와요. 중국 최고의 재상, 그러니까 관리면서도 학자 2명을 뽑으라고 하면은 중국인들은 제갈공명이랑 장거정을 뽑거든요. 제갈공명이랑 같은 급이에요. 그걸 과외 선생으로 데려왔네. 장거정. 이건 뭐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장거정을 빨리 발음하면은 여러 번 정거장이 돼요. 장거정. 한번 해보시오. 정거장이 아니라 이 장거정이라는 이런 과외 선생이 어린 만력제를 거의 아동 학대급으로 공부를 시켜요. 맨날 울어. 엉엉엉 나 공부하기 싫다고. 때리지만 않았지 정말 아동 학대 가스라이팅을 해요. 10년 동안. 그림 그리면은 황제폐하! 종이가 남아돕니까? 그 종이에 글 공부를 하셔야지 왜 그림을 그립니까? 진짜 반성문 써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 황제폐하! 글 공부를 하셔야지 지금 노래를 왜 부릅니까? 반찬을 여러 개 먹으면 황제폐하! 백성들은 지금 반찬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반찬 수를 3가지로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장거정이 정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두 번째가 근검절약, 검소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한번 너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만력제가 장거정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그래도 황제인데 신하들 만나가지고 나라 국정 회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거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허허! 그러면 한 달에 369가 아니라 369자가 들어간 그날의 오전에만 신하를 만나라 해요. 나머지는 공부하라. 와. 이렇게 3년 동안 잡아버려요. 장거정이 만력제를. 만력제가 20살이 딱 됐을 때 장거정이 갑자기 죽습니다. 꼴까닥. 일단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다고요.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상소문이 올라와요. 이 장거정의 반대파로부터. 상소문을 보니까 이거예요. 사실 장거정이 호박씨를 깠습니다. 근검절약 강조를 했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부정부패 돈을 뇌물을 받았어요. 이런 상소가 올라온 거예요. 처음엔 안 믿었어, 만력제가. 에이,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조사 한번 해봐. 해보니까 사실이네?
엄청나게 부정축제를 한 거예요, 장거정이. 여기에 만력제가 멘붕이 와버려요. 나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게 뭐야? 쟤 완전 두 얼굴 지킬앤 박사와 하이드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격분을 해가지고 만력제가 안 되겠다. 큰아들 데려와. 장거정 큰아들 끌고 와가지고 고문을 시킨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있잖아요. 부인 등등등 굶겨 죽여버려요. 밥 주지 말라고. 장거정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만큼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만력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장거정이 10년 동안 하라고 한 거 청개구리같이 180도 반대로 해요. 공부하십시오! 싫어. 공부 안 할래. 술 마시지 마십시오! 싫어. 나 맨날 술 먹을래. 여자를 멀리 하십시오! 싫어. 오늘 밤 그대와 파티 할래. 180도로 반대로요. 그때부터 국정을 놔버려요. 국정을 놔요. 봐봐요. 1572년에 황제가 됐죠? 그리고 10년 후가 그 국정을 놔버린 것이 플러스 10 하면은 1582년이죠? 그렇죠? 82년부터 10년 동안 파업을 해요. 10년 동안. 1592년까지. 1592년이 어떤 해예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잖아요. 10년 동안 황제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 대신들이. 10년 동안 못 봐요, 진짜. 안 나타나.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그때서야 만력제가 문 열고 안녕 얘들아? 넌 당신 누구야? 당신이라니. 나 너희들 황제야. 10년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만력제가 왜 10년 만에 등장을 했냐? 꿈에 관우가 나타난 거예요. 관우가 나타나서 엉엉엉 울면서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만력제가 놀라가지고 관우님 왜 나보고 형님이라고 합니까? 형님이 전생에는 삼국지의 유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에서 왜군들한테 당하고 있는 선조는 장비였어요. 형님, 지금 형님의 동생인 장비가 그렇게 조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선조가 형님은 뭐 하십니까? 형님으로서 유비님 지금 선조 즉 옛날 장비를 도와주십시오. 요요요 저는 갑니다. 가 꿈을 꿨어요.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만력제는 관우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내가 유비였다 전생에? 선조가 장비였다? 도와줘야지. 그래서 나타난 거야 10년 만에. 얘들아 조선에 파병 좀 하자. 선조 도와줘야 돼. 선조가 내 동생이래. 물론 명나라에 있던 관리들과 장군들과 군부도 바보들이 아니었죠. 황제 만력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들 그 이제 정사 기록을 보면 순망치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술이었으면 이가 시리다 이거거든요. 어차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지막 목표는 명나라였어요. 임진왜란의 명분이 이거잖아요. 소레데와 건니치와 와타시와 나마에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데스. 소레카라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니폰이 조선은 길 좀 빌려달라.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목표는 명나라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차피 일본과 전쟁을 할 바에는 명나라 본토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조선에서 전쟁하자. 그래서 파병을 해준 거예요. 만력제가 저렇게 뭐 관우, 유비, 장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간 무리해가지고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한 파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임진왜란 7년 동안만 근무를 해요. 만력제가.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또 놀아. 총 30년을요. 그래서 1620년에 만력제가 죽거든요. 1620년에 만력제가 죽은 다음에 20년 후에 명나라가 망해요. 예, 맞습니다. 만력제 때문에 명나라가 망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들, 지금 중국 한족들은요, 만력제를 최악의 지도자로 지금 꼽고 있어요. 암군이라고 하죠. 어두운 황제라고 해서
자, 베이징 가시면요. 베이징 외곽에 명 13능이라고 해서 명나라 황제들의 13개의 능, 무덤들이 있거든요. 베이징 여러분 관광 가시면은 꼭 패키지에 들어가요. 명 13능이라고. 거기에 만력제의 능도 있어요. 정능이라고. 그거를 문화대혁명 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 홍위병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이 쳐들어 들어가가지고 정능을요. 그 안에 있는 만력제의 시신을 다 박살을 내버려요.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들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망하게 만든 황제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만력제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이를 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력제를 정말 고마워서 영웅으로 받들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조선이에요.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력제가 파병을 해줘가지고 나라가 안 망했다고 당시에 조선 사대부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조선이 이긴 이유는 명나라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 등등 우리 의병장 등등 승병 등등 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앉은 거예요. 명나라군은 없어도 됐었어 그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쨌든 이 썩어 빠진 조선의 그런 이 정치인들이 열받아서 좀 쉬었다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